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내 물건이 안 팔리는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광고와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나 광고 홍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저기 카드 붙여놨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이 전 영상에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랑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은 꼭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꼭 가서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광고를 잘 못해서 물건이 안 팔린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어느 정도는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이긴 해요. 광고를 잘 못했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린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건 또 조금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대표 키워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키워드로 광고를 무턱대고 걸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광고비가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세팅 자체를 잘못해버리면 정말 막 며칠만 해도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해당되는 그 광고비들이 한 방에 소진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광고비를 쓴 만큼 광고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광고를 괜히 했나 싶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마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보 사장님들이 광고를 하려고 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고 쪽에서 나는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영상을 패스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제 광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광고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그때부터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실제 광고를 집행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순서라는 게 딱 막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순서는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키워드 광고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키워드 광고라는 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도 만약에 가방을 팔겠다, 그럼 가방이란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되지 않겠어? 또는 핸드폰을 팔면 핸드폰으로 광고하면 되겠지. 우리가 흔히 메고 다니는 백팩을 판다, 백팩으로 광고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가방, 휴대폰, 백팩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광고를 땅 걸 거예요. 굉장히 쉽죠? 금액만 맞춰가지고 입찰만 잘하시면 광고 1순위 올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광고를 해보실 분들이라면 광고비만 올릴 수 있으면 내가 1순위로 무조건 광고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키워드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내가 단가만 많이 책정해주면 1순위에 걸리니까 굉장히 쉽죠.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어려울 게 별로 없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런데 이 쉽다는 것 때문에 놓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광고하는 방법이 쉽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 보니까 되네? 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키워드, 가방이라면 가방, 핸드폰이면 핸드폰, 아까 백팩이면 백팩, 이런 키워드들 말고 내가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 올리려고 하는 제품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백팩을 파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학생 백팩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원 백팩이라고 만약 광고를 한다, 그런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광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거나 데이터랩 같은 거 들어가 보신다거나, 요즘엔 이런저런 키워드 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키워드를 먼저 한번 쫙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광고하는 대표 키워드랑 그 키워드에 세부적으로 딸려있는 세부 키워드들이 주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광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선별을 거쳐서 광고를 실제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키워드들을 골라놨었잖아요. 골라놓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광고 예산에 맞춰서 키워드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균등하게 배분을 할 거예요.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광고를 먼저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 물론 예산을 다 쪼개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부터 많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데이터가 쌓일 수가 없는 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키워드들을 몇 개 고르던 쪼개가지고 광고를 먼저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실제로 돌아가면서 이 해당 키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구매는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슬슬 쌓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광고를 해가지고 나타난 수치들을 가지고 광고의 순위를 매기는 것들을 지정하셔야 돼요. 어떤 순위로 난 광고를 할 것인가 이걸 하셔야 되는데 크게 말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표 키워드, 내가 실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대표되는 키워드 그거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렴한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비싼 키워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저렴한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조금 비싼 키워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된 5가지를 가지고 순서를 매겨봐야겠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광고를 할 것인가 순서를 매길 때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저렴한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상시로 광고를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비싼 키워드. 이 키워드는 우리가 광고를 돌리다 보면 이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일에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요일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시간, 요 시간과 날짜에만 딱 선택해서 광고를 거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광고를 상시로 노출하게 되면 광고 비용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은 요일이랑 시간을 선정해서 그날 그 시간에만 광고를 하겠다 라고 해서 광고를 거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키워드들은 웬만하면 1순위 광고를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1순위로 광고를 걸어주시는 게 효과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대표 키워드예요. 대표 키워드. 이 대표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를 실제로 걸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광고비가 나간다는 걸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한 많이 구매하는데 비싼 키워드처럼 실제 요일과 시간 이런 것들 적절히 따지셔가지고 광고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렴한 키워드, 이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키워드는 키워드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얘네도 상시로 광고를 걸어주되 1순위 광고를 거는 것보다는 한 2, 3순위, 3, 4순위 정도의 광고를 걸어주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구매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는 보여주되 광고비는 많이 쓰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낫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5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싼 키워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싼 키워드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라고 솔직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초기 셀러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5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순서대로 광고를 하시되 4, 5번은 광고를 안 하셔도 괜찮다. 이 부분은 광고를 처음에 좀 할 필요가 없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족시킨다면 4번, 5번 키워드로도 판매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4, 5번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집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기에는. 그럼 오늘 주제에서 두 번째로 광고를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집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를 위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1번, 2번, 3번을 집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광고를 막 걸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구매 전환율이 좀 높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광고만 실제 딱 걸어놓고 판매가 되겠지라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럼 이제부터는 광고를 실제로 했으니까 분석하는 일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어떤 걸 분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물건이 생각만큼 안 팔린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저렴한 키워드나 비싼 키워드, 아까 말한 것처럼 4, 5순위 키워드를 광고를 하지 말아라, 내지는 뒤쪽으로 밀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실제 많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는 구매가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광고를 해도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제 광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율과 맞물려 가지고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키워드들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분명히 그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광고하는 다른 사람들은 실제 물건을 잘 판매하고 있겠죠. 물론 뭐 판매를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판매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광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업체가 있다. 5개의 업체에서 5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내 제품만 유독 안 팔린다 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판매자들에 비해서 내 제품의 경쟁력이 아예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의 구성이 떨어지거나, 이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되게 발빠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제품을 정말 계속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를 이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 자체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랑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랑 실제로 봤더니 그냥 차이도 없어. 내지는 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요때는 이제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광고를 하고 있건 아니면 광고를 안 하지만 상용에 노출되어 있건 이런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내가 올린 제품의 상세 페이지랑 타사의 상세 페이지랑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그쪽 게 있고 우리 쪽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 두 개를 딱 붙여놓고 같이 스크롤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쭉 위에 올리면서. 그러면 실제 열의 아홉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봐도 내 걸 안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 상세 페이지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타사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의 구성이라든지 뭐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는 그 장점의 개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고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타사의 상세 페이지를 봤더니 제품에 대한 장점이 막 5개, 6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 상세 페이지 봤더니 제품에 대한 장점이 2, 3개밖에 없어.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이 5, 6개 있는 제품과 장점이 2, 3개 있는 제품 어떤 걸 사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장점이 많은 제품들을 사겠죠. 그런데 이제 제품 자체가 그쪽 타사 제품과 내 제품을 봤을 때 이게 뭐 큰 차이가 없고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떤 걸 우위로 봐야 될지 피등피등하다라고 했을 때 내 제품에도 분명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 타사 제품에 장점이 6개가 있다고 하면 내 제품에 대한 장점 6개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팔리는 거예요. 적어도 타사 제품의 상세 페이지와 내 상세 페이지를 2개 딱 놓고 비교했을 때 같이 스크롤 내면서 봤을 때 뒤처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클릭 대비 구매 전환율이 생기고, 그 구매 전환율이 생겨서 물건이 팔렸을 때 내 마진으로 남고, 그 나오는 마진을 가지고 다시 광고를 돌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키워드 광고로 1순위 노렸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시나요? 오늘은 내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 마지막 시간으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무조건 100% 맞다, 무조건 신뢰하고 내 말대로 해라, 이대로 하면 무조건 물건이 잘 팔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제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광고 예산에 따라서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조차도 생각 안 하고 광고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걸어버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하시려고 하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긴 해요. 오늘도 영상을 좀 짧게 찍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생각만큼 짧은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보신 대로 약간의 순서와 그리고 실제 광고를 집행한 뒤에 상세 페이지를 비교해보고 내 샵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보신다면 광고 효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오늘 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